내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시절 여름이었다. 장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의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었다.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까지 실종되고 가축과 차들까지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리고 다행히 비가 그쳤다. 하지만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에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우리까지 돕게 됐다. 동네가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다 보니 우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다.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난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다.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 헤쳐가며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다. 난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고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다. 당시 난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내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병장에게 말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구라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씨 어딘데? 내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며 말도 없이 생각을 잠시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여기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개X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이 씨X야. 박병장은 갑자기 나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렇게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 데 타고난 박병장이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 복구하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우리 부대원 몇 명과 함께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검은 잡초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듯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 난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각자 이동하여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다. 당시 짬도 안 됐지만 고생했다며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맛있게 뽀글이를 먹고 내일도 수색 작업이 있어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갔지만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도 끼어들어 얘기를 듣게 되었고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얘기인즉슨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다. 나 또한 소방관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나에게 그 시체 같았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그분이었다. 분명 어제까지 같이 담배도 피우고 얘기를 했던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다. 더군다나 물바다가 난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병장 안색이 창백해졌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날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닙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대. 그 순간 난 얼어버렸다. 난 그때야 알았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나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라가니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나도 제대를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 사고가 자꾸 일어났다.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 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해도 익사 사고는 계속 난다고 한다. 아마도 소방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게 아닐까.